미분이라는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분하고 적분. 미분은 이제 좀 나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적분은 더한다라는 느낌을 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이제 쌓아놓는 건데, 적분은 이제 크게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정적분이고 하나가 정적분이고. 부정이란 단어가 이제 이렇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건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이제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의 개념은 그냥 미분의 역과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도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함수가 있고,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얘를 이제 미분해서 f'x를 얻죠. 그러니까 미분에서는 여러분이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게 얘야, 얘. 얘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고. 얘를 미분해서 얘를 얻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야. 적분에서는 얘를 보고 있는 거야. 얘를 보고 있는 거고, 너는 누구를 미분하면 나타나는 애야? 이렇게 찾는 게 이게 적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걸 미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적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의 개념에서는 예를 들어서 f'x를 구하면 얘가 관점이었으니까 fx를 이런 기호를 써서 이제 미분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적분을 한다는 건 얘를 통해서 무엇인가 fx를 찾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두는 함수를 도함수를 이제 볼 건데, 얘를 이렇게 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수학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얘를 이제 이런 형태로 놓을 거예요. fx를 보고 있어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얘는 적분이 된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형태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써서 그래서 이 함수를 얘를 미분하면 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여기 아까 미분에서는 기준이 얘였잖아, 그치? 기준이 되는 함수를 항상 fx라고 보고 싶은 거야. fx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요번엔 또 기준이 되는 함수를 얘를 봤을 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여기서 도함수 프라임 붙은 함수를 여기서 찾는 거랑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마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죠.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두 번 미분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그럼 기준을 예로 뒀을 때 이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를 원시 함수라 그래요. 지금도 원시 함수 안 쓰죠? 안 쓰나? 안 쓰면 그냥 상식으로 배우세요. 원함수 뭐였지? 원래는 원시 함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안 봤네. 원시 함수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 원시 함수를 찾는다라고 하면 적분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적분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미분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의가 있었잖아, 그지? 정의식이 있었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식이라 그랬어, 그죠? h분의 fx,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극한을 보내는 거죠, 그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게 이제 정의식인데 적분은 어떤 정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미분보다 적분이 사실은 더 어려워. 근데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적분이 훨씬 쉬워요. 좀 쉽게 다루세요. 수투를 할 때는 적분을 쉽게 다루면 되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 적분을 보면 조금 신경은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적분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라는 도함수를 어떻게 찾을, 원시함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찾는 거죠. 마치 이제 여기서 요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를 찾고 싶은 거라서 이 dxd가 하나의 기호인데 마치 분모 분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dx가 아주 작은 극한의 어떤 작은 변화라고 보면 이걸 양변에 곱해줘서 이쪽에 이제 dx를 곱해주고 이쪽에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요건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항상 써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원래로 돌린다라면 적분한다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이라 그래요. 인테그랄 이렇게 쓰고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S에서 나와요. 그쵸? S라는 영어 이건 S에서 이렇게 길게 뺀 거고 영어에서 S를 쓰면 보통 면적도 쓰고 합에서 쓰죠. 그래서 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은 뭔가 좀 더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더해 나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썸의 의미를 좀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이런 함수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기호를 갖다 써요. 이건 기호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기호일 뿐이에요. 공식이 하나 나오긴 하지만 기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봅시다. 조금 애매한가? 좀 쉬운 걸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시함수를 찾아라.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얘가 될 거야 라고 찾는 거예요. 그쵸? 이걸 찾는 방식. 그럼 여기는 이제 찾아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금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가도 돼요. 그래서 보면 요건 뭘 미분했을 때 나올까? x 세제곱 미분하면 여기 3x 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였을 거고 4x는 누굴 미분했을까요? 그렇죠. 2x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가 상수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걔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적분을 구해라. 그러면 인테그랄 fx dx 반드시 인테그랄하고 dx는 같이 다녀야 돼요. 이거 서술형에서 쓰는데 요거하고 기호가 이렇게 하나가 없으면 안 돼. 이거만 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랑 요거를 기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가운데는 괄호로 묶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요 함수를 써주면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돼.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는 처음 배운 사람들은 그냥 습관 이게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뭔가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시함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겠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시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돌려봅시다. 만약에 어떤 원시함수가 있는데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있어. 벌써 귀찮아지기 시작하네. 2 하면 2가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막 넣을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다 같아. 이 모든 함수들은 미분하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fx를 얻어봅니다. 미분의 모양은 다 똑같죠? 그쵸?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하는 과정에서 얘는 누구를 미분해서 나왔어? 라고 했을 때
이게 갈림길이 굉장히 많아. 너무 많죠. 실제로 무수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렇죠. 상수는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애는 0도 있을 수 있어요. 상수가 없는 애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상수가 있든 없든 이 항은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미분해서 얻은 거야라고 하는 게 적분이고 부정적분이고 그렇게 해서 찾아갔을 때 이 상수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이 상수값은 알 수 없어서 이 상수값은 우리가 그냥 컨스탄트 C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건 표현법인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원시함수를 찾으면 이 안에 상수가 있을 수도 있어. 전혀 상관없어요. 이 상수를 빼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상수 표현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상수를 하나 더 붙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상수가 있을 수 있고 없어도 상관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이걸 통해서 어떤 애를 미분해서 한 거지라고 했을 때 봐. 요거는 넌 누구를 미분한 거야? 요만큼을 찾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적어도 fx는 그만큼은 가지고 있는 거야, 반드시. 이 다음에 상수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적분상수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C라고 쓰고 적분상수는 어떤 정해진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C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C라고 하고 적분상수를 반드시 써서 하고 이 값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 때문에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적분이라 그래요. 이걸 부정적분이라 그래요. 부정적분은 함수를 미분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에 있어서는 그 함수는 항상 미분이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죠? 알겠어요? 앞에 앉으니까 좋네요. 선생님은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이걸 적분한다 그러고 얘를 알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건 결정돼요. 알겠죠? 조건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간단한 예시 문제를 하나 좀 볼까요? 없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여기는 아예 함수를 두 함수로 줬어요.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야. 이렇게 주고요. fx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조건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조건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뭘 생각하는 거야? 아, c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을 주면 c가 결정이 돼. 따라서 이제 요거를 뭐 기호를 다 써서 합시다. dx 반드시 써야 되고, 그죠? 얘는 뭘 미분했을까? 아, x 세제곱. 좀 지나면 이제 그럴 필요 없죠. 뭘 미분했는지 아니라 적분법을 쓰시면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가 바로 f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요 적분상수 C 얘기를 왜 했냐면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는 뭘 미분했을 때 얻은 함수야를 이렇게 찾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지. 근데 적분상수를 여기에 넣긴 넣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적분하면 fx, 라지 fx 원시함수 쓰고 거기 더하기 상수를 쓰잖아, 그지?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상수를 여기다 붙이지 않아요. 안 붙이잖아, 그지?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이거 적분했다고 플러스 C 해가지고 C를 하나 더 붙이고 그런 거 작업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 그냥 C를 붙임으로써 다 끝내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적분상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에 의해서 이 원시함수에다가 그냥 더하기 C를 쓴 것뿐이고 이 안에 그냥 C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를 구하는 거고 요 원시함수 안에 상수가 그냥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드디어 이제 이 값은 알 수 있죠? C는 0 대입하면 3이어야 되니까 0 대입하면 C가 나오고 C가 바로 3이죠. 따라서 계산 fx를 구할 수 있네. 그렇죠? 적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자, 여러분은 적분을 배우면 두 가지만 배우면 개념이 끝나요. 지워도 돼? 하나가 부정적분, 하나가 정적분. 개념 두 개밖에 없어. 미분은 개념이 하나밖에 없네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여러분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만 배움으로 인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적분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적분의 성질, 기본 공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적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선생님 목소리가 졸립네? 졸린 건 알죠? 자, 잠깐 봅시다. 많이 피곤하면 잠깐 쉬고. 괜찮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눈 감고 손 들기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적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거를 보는 거야. 미분할 때는 뭘 봤어야 돼? 미분할 때는 사실은 그냥 대부분 상관이 없었지만 이게 사실은 미분의 기호고 미분할 때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로 미분하느냐? 어떤 걸 변수로 두고 있느냐? 어떤 거의 변화를 볼 거냐가 바로 얘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변수가 2개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에 대한 변화를 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얘는 x에 대한 변화를 보겠다. 지금 나는 x에 대한 변화를 더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x만 변수로 볼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tx dx 이렇게 되면 얘는 뭘 미분했을 때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etx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뭘 미분했을 때 etx가 나올까요? tx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인테그랄 etx라고 쓰고 dt 이렇게 하면 얘는 ext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 그러니까 미분한 형태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t를 변수로 봤을 때 t를 미분해서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etx가 나오는 애니까 ext 이거 xt 미안해요. xt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상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t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는 x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변수를 보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x고 그러면 k는 x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죠. 뭘 미분하면 여기서 결과를 좀 나중에 쓰고 설명을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fx는 뭘까? 뭘 미분하면 k가 나와요? kx죠? 그래서 kx의 공식은 이렇게 되겠네. 뭘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될까? 네, 맞아요. m 플러스 이게 하나가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돼요. 잘 짜맞추시면 나와요. 알겠어요?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미분하면 이거 내려오고 그럼 m 플러스 m 플러스 1 지워지고 하나 줄어드니까 딱 x n제곱 되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가는 게 쉽지 않겠죠? 요거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적분 공식은 이거 하나가 다야, 거의. 수투에서 적분 공식은 이거 하나가 다예요. 알겠죠?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요. 이걸 설명하기에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를 미분하면 너가 나와를 직접 찾는 것도 좋고 아예 미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미분하냐면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결과를 좀 알고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쪽이 되면 m 플러스 1이 나오고 x의 n제곱이 나오는 건 알죠? 여기까지는 미분해서 배웠죠? 그러면 양변에 이제 dx를 양쪽에 곱해주는 거. 그럼 이쪽에는 요걸 이제 fx라고 봅시다. 이번에는 좀 어렵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이상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 방식은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적분을 이제 하려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테그랄을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는데 상수가 일단 앞에 나간다는 건 선생님이 할 건데 여기서 그냥 설명해 버릴까? 여기서 1번에 1-2를 하나 설명해 봅시다.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는 인테그랄에는 어떤 적분 기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곱해지는 값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인테그랄 dx가 얼마야? 여기 뭐가 숨겨져 있어? 여기 1이 숨겨져 있어요. 뭘 미분하면 1이 나올까요? x죠.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x 더하기 c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kx 더하기 kc죠. 선생님 상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상수는 무조건 이렇게 쓸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어때 모양이?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하나 이렇게 적분하나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상수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수가 여기 상수기 때문에 여기다 인테그랄을 붙입시다. 아이 안 이쁘다. 역시 안 이쁘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아까 fx라고 놨으니까 fx가 되는 거고 요 fx에 적분을 한 거니까 원래 함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fx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적분했으니까 그죠? 여기는 뭐가 돼요? m 플러스 1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이렇게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였어? 얘죠 얘. 이죠? 그러니까 요 상수는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고 요 fx가 지금 뭐야? x의 m 플러스 1제곱이죠. 그래서 x의 m 플러스 1제곱 더하기 c고 여기에 m 플러스 1분의 1로 나눠주면 여긴 나눠줘도 상수니까 그냥 상수로 쓰면 되죠. 이렇게 돼서 이 공식을 그냥 바로 찾아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미분을 하고 그 역과정을 그냥 아예 적분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뭘 미분했는지 그냥 생각하는 방법.
요거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여러분은 암기하시면 돼요. 적분하면 어떻게?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고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외우세요. 적분하면 하나 더해서 역수로 내려와요. 알았죠? 역수로 내려오고 하나 더해서 이건 암기예요, 암기. 자, 세 번째. 용석이 아프다.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는 이걸 만약에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즉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쪼개져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걸 이제 보이고 싶으면 이번에는 사실 조금 증명 비슷하게 조금 하고 있는데 처음 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거와 같아요. 자, f'x가 fx의 fx의 미분을 하면 fx가 되고 gx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죠. 따라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미분에 대한 식은 덧셈에 대해서는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의 적분을 찾으면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요거는 요거 때문에 요 처음 성질 때문에 요거를 적분한 형태니까 라지 fx가 나올 거고 요거는 라지 gx가 나오겠죠? 모양이 어때? 위아래랑 같죠? 그래서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쪼개서 하시고 선생님이 저기 전에 수업했을 때도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 사람 있겠지만 정적분에 가면 요거 쪼개서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쪼개서 계산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건 이제 정적분 들어가면 알려줄게요. 덧셈 뺄셈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건 안 써도 돼요. 어떤 함수 두 함수가 곱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게 있으면 이거는 몰라요. 방법이 없어. 적분은 곱에 대해서 정의돼 있지 않다. 이거 그냥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4번이라고 해서 미분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미분은 곱셈에 대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고 있었죠, 그죠? 근데 적분은 없어요. 적분은 없어요. 적분은 곱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적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연산을 하면 연산은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죠. 덧셈이랑 뺄셈은 사실은 같은 의미고 곱셈이랑 나눗셈도 거의 같은 의미죠. 우린 역수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덧셈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거 있고 곱셈에 대한 것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함수의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곱셈에 대한 정의식이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와 같죠. 이거 하면서 저거까지 같이 해봅시다.
이 적분의 결과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맞아요? 같아야 돼. 요거 먼저 해봅시다. x 제곱이니까 요거예요. 자 보자. 이거 적분 처음 듣는 사람 이거 봐야 돼. 여기가 지금 x 제곱이지? 하나씩 하면 돼요. n이 2니까 하나 더하면 3.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습이 돼요. 요거 하나 더해서 2니까 3분의 1에 하나 더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긴 1제곱 있죠? 더하면 2. 그러니까 역수로 이렇게 쓰고 x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접근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거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지 보시면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적분을 했는데 얘는 곱에 대한 함수지. 이건 결국은 물론 이렇게 간단한 곱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규칙을 찾을 수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규칙을 찾는 건 빼고 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바꿔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바꾸세요. 알았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있을 수 있지만 바꾸세요. 어떤 게 있을까? 떠오를 것 같았는데 안 떠오르는데. 자, 어쨌든 이럴 수는 있죠. 얘는 풀었어야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쪼갤 수 있다는 건 다시 합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럼 조금만 쓸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미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고, 앞에 거. 왜냐면 세 개 하면 하나씩 미분하고 다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x-1 미분한 거고, 얘는 x-2 미분한 거고, 얘는 x-3 미분한 거구나라고 알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맞아, 이거 미분하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쁘지 않죠? 좀 황당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죠? 할 수는 있어요. 왜? 내가 적분이 뭐라 그랬어? 정의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나온지를 찾아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걸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굳이 그걸 일일이 적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가면 되죠.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동의하죠? 얘 미분해보세요. 나올 거예요. 안에 거. 하나씩은 안 나오지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곱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곱에 대해서는 정의는 어떻게 이런 게 사실은 규칙이에요. 얘도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내가 미분해서 배웠어. 어떤 애를 미분하면 x-1의 제곱이 나오는지 알아. 하면 쓸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곱에 대한 건 정의가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규칙 뭐 이렇게 합시다. 규칙이 있어서 푸는 게 아니라 곱에 대한 건 순전히 부정적분의 정의.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 함수를 얻었는지 찾는 거. 난 이 함수를 미분해서 얘를 알아. 그러면 그냥 적분하면 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저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수식 계산에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 봐서 간혹 가다 이렇게 확 과정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거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도 조금씩 해보시면 나쁘지 않죠. 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미분 기호 프라임도 괜찮은데 이제 프라임보다 적분에서는 dx, d를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이 기호가 내가 알기로는 그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기호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요 기호와 요 기호가 적분인데 요 두 가지 기호는 좀 어려운 말로 연산자라 그래요. 연산자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능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애야 라고 하고 딱 갖다 대는데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은 다 걸러지고 상관 있는 애들은 딱 걸리는 거예요. 그죠? 뭐 바다에 적절치 않네요. 바다에서 뭐 멸치를 잡는 경우에 있으면 멸치만 잡고 나머지는 다 걸러낼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들의 연산자 기능을 하는 게 시그마도 있고요. 그렇죠? 시그마는 이제 뭘로 기능을 하냐면 여기 있는 문자로 기능하죠. 얘네들은 이제 x에 대해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산자는 여러 개를 중복적으로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거 배우면 막 이런 것도 막 그거 다시 미분하고 뭐 이렇게 써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작동을 하는 애들이라서 그냥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를 적분을 해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어떤 함수를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얻은 거예요. 그 함수에 다시 미분을 해요. 연산자를 이렇게 썼다는 건 fx 입장에서 먼저 뭐가 돼요? 먼저 뭐를 한 거야? 인테그랄 dx가 되어 있으니까 적분이 된 거예요. 적분이 됐고 적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미분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혀지시면 돼요. 연산자가 여러 개 쓰여 있으면 어떤 기능들로 지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 요거를 선생님이 적분 미분이라 그랬으니까 fx 입장에서 보면 적분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분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봅시다. 먼저 적분을 하면 원시함수 라지 fx를 찾는데 얘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항상 c가 붙어 있겠네요. 그죠? 선생님 아까 그 얘기도 들려다가 그럼 다시 미분을 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0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니까 fx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죠.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합시다. 적분은 좀 여러분 연습할 때 길게 크게 써야 예쁘게 그려져요. 자, 그럼 먼저 미분했으니까 도함수가 되네요. f'x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 미분하고 적분하고 얘도 돌아오겠네요. 그죠?
얘는 누구를 미분하면 나오는 형태냐면 fx죠. 그래서 fx가 돼요. 근데 적분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 상수가 붙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연산의 어떤 관계가 미분하고 적분을 하는 거랑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는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요. 얘는 반드시 상수를 써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상수를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미분과 적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서 어디 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다 쓰자. 이거를 풀고 이거를 푸세요. 그냥 괄호로 쓰셔도 돼요. 풀 생각이 있으면 푸셔도 돼요. 10초 있다가 풀어줘야지. 자, 이런 거죠. 아, 얘는 적분하고 미분 원래로 돌아오는구나. 얘도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원래로 돌아오겠죠. 근데 얘는 끝에가 미분이고 끝에가 얘는 적분이니까 상수가 남겠죠. 그러니까 얘는 x 5제곱 끝. 얘는 x 5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형태는 똑같지만 실제로 얘는 상수가 붙어요. 물론 이 상수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한 건데 꼭 같지 않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뭐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책 중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네요. x가 예제인데 0,4를 지나는 곡선 y는 fx가 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일 때 fx를 구하세요. 이런 해석이 되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함수로 나왔어요. 뭐라는 뜻이야? 도함수예요. 이런 얘기죠? 도함수가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도함수예요. fx 구하세요. 아, 적분하세요. 이런 거죠. 적분하세요. 0,4를 지나요. 아, 조건을 줬어요. 상수도 구하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푸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처음 배운 학생들은 반드시 이 기호 쓰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 요거 1 더해서 아니면 뭐 미분하면 3x제곱 나오는지는 확실히 얘는 쉬우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세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3분의 3x세제곱해서 x세제곱 써도 되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만약에 이런 적분이 있으면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쓸 때는 적분 상수를 다르게 두기는 해. 알았어요? 다르게 둘 때는 그때 밑에 첨차로 두고 이걸 종합적으로 그냥 같이 쓰면
적분상수가 몇 개가 나오든 간에 굳이 그걸 나눠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 쓰시면 되고요. 나눠야 한다. 만약에 fx 따로 구해야 되고 gx를 따로 구해야 돼. 그럼 적분상수를 나눠야 될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렇게 C1, C2로 다르게 쓰시면 돼요.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얘랑 얘랑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로 쓰지 말고 두 개로 쓰면 되고 그런 게 전혀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럼 그냥 하나로 한꺼번에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질문을 받죠. 화이팅!